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이 이제 수업 시간, 이제 실시간으로 하면 수업 시간인데 제가 오늘 좀 늦게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 시간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퀴즈 다 보셨죠? 퀴즈에서 보면은 오프라인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아마 되게 많이 해오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성실하게 상대적으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모르면은 책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모든 수강을 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복습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오늘은 연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연소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보고 이 연소를 할 때 필요한 산소량, 이론적인 산소량과 공기량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내용만 볼게요. 연소의 정의. 연소는 빛과 열이 있는 급격한 산화 현상이며 일종의 화학 반응, 일반 화학의 원리와 법칙이 적용된다. 연소 계산은 이 법칙에 따라 연소 반응계와 생성계 사이에 존재하는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일이다. 반응과 생성에 대한 양적 관계를 계산을 합니다. 연료의 연소는 연료 조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연료 조성 중에 타는 성분, 탄소, 이거 중요합니다. 탄소, 수소, 황,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이따가 나중에 이론적인 산소양, 연소를 하는데 필요한 산소양을 계산을 할 때 탄소와 수소와 황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들 타는 성분 원소의 연소 반응은 양적 관계로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과 연소 가스량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연소 과정에서는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은 물질의 가열용이나 동력으로 이용된다. 기체 연료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수소, 각종 탄화수 및 황화물로 이루어진다. 자,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연소의 3대 조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겠죠? 연료가 있어야 될 거고, 불꽃, 산소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이거는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연물의 조건, 화학적으로 활성이 강할 것,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표면적이 클 것, 열 전도도가 적을 것. 쉽게 이해가 되죠. 표면적이 클 것, 우리 광산 같은데 거기서 먼지가 되게 많으면은 불꽃이 나서 폭발이 잘 나죠. 표면적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연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그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완전 연소가 뭐고 불완전 연소가 뭔지 특징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연소, 연료를 산소를 공급하여 연료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반응물이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을 때 완전 연소라고 한다. 그죠? 모든 게 다 산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 순간에 다 산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수소에 비해 탄소의 수가 적은 물질인 LNG나 프로판 등이 연소할 때는 필요한 산소의 수가 적으므로 완전 연소되기 쉽고, 수소에 비해 탄소의 수가 많은 물질인 휘발유, 경유 등은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불완전 연소하거나 그름, 일산화탄소 등을 배출하기 쉽다. 자, 우리가 연소할 때 화학 양론으로 우리가 풉니다. 화학 양론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론적 산소 요구량, 이론적 산소 요구량. 이거 뭐지? 잠시만요.
이론적 산소요구랑 우리 뭐 환경화학이나 뭐 수질오염 개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죠, 여러분? 많이 했어요. 화학 양론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유기물하고 플러스 O2가 갔을 때 CO2 플러스 H2O, 이때 필요한 산소 요구량, 이것도 똑같습니다. 산소 요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불완전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LNG나 프로판 같은 경우는 필요한 요구되는 산소 요구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완전 염소가 가깝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탈 수 있는 이런 물질에다가 산소랑 만났을 때 이거가 필요한 산소량이 되겠습니다. 연소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갈 거예요.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완전 연소는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물질이 최종 산물이라 그랬어요. 완전 연소 얘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 더 이상 산화될 수 없는 물질로 모두가 다 산화된 겁니다. 그죠? 이러한 반응으로 나올 때가 완전 연소예요. 완전 연소의 조건, 온도, 시간, 혼합, 산소. 그 외로 완전 연소의 충분한 용적의 소강도가 요구된다. 이렇게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소강도 부피는 그때그때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꼭. 또 불완전 연소. 연료가 연소할 때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아지면 그름이나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면서 연료가 완전 연소되지 못한 현상으로 발생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경우, 그죠? 그름 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가스레인지,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클 때 그름이 나죠. 불꽃 색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소랑 완벽하게 만나서 완전 연소가 되는 건지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라 간단히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연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소의 3대 조건이 무엇인지, 완전 연소가 무엇인지, 불완전 연소가 무엇인지, 이 정도쯤은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완전 연소의 조건 3TO. 우리가 암기하기 편하게 3개의 T로 시작하죠. 템퍼레처, 타임, 터뷸런스. 3T 그리고 O, 옥시즌, 산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연소의 정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러면은 연소를 할 때 필요한 산소가 있을 텐데 이론적인 산소량 그리고 이론적인 공기량 이거를 계산해서 완전 연소를 가깝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유기물질이 산화될 때 화학 양론식으로 봤을 때 이론적인 양론식이 중요하죠. 화학 반응식이. 그걸 했을 때 필요한 산소 요구량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요거 전에 이 연소인데 오염물질을 태우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거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토양이라고 저희가 간단히 생각해도 되는데 간단히 환경부에서 나온 동영상이에요. 열적 처리법. 이 토양으로만 지금 나왔는데 그냥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염 토양이라고 써 있으니까 토양자는 그냥 매체니까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셔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열적 처리법은 오염된 토양의 온도를 올려서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열분해법은 오염 토양을 산소가 없는 설비에 투입하여 400도에서 500도의 열을 가해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소각법은 오염 토양에 870도에서 1200도의 열을 가해 오염물질을 산소와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유리화법은 오염 토양에 12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액체가 된 오염물질을 서서히 냉각시켜 고체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열분해법, 소각법, 유리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분해법은 오염 토양을 선별하여
산소가 없는 상태의 설비에 넣습니다. 400도에서 500도의 열을 가하여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토양과 분리시킵니다. 소각법은 오염 토양을 870도에서 1200도의 열을 가해 산소와 함께 오염물질을 태워서 제거합니다. 열분해법과 소각법을 통해 정화된 토양은 냉각 및 영양물질을 첨가 후 재사용합니다. 유리화법은 오염된 토양을 1200도의 열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액체 상태의 오염 토양을 서서히 냉각시켜 고체로 만든 후 처분합니다. 자, 열적 처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뭐 열 분해가 있고, 소각이 있고, 뭐, 유리화법이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을 가해서 하는 열적 처리입니다. 우리 오염 토양이라고 우리가 한정하지 말고,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물질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먼저 연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소 계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론 산소량. 자, 이론 산소량이 어떤 거냐면 어떤 연료를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하며 완전 연소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화학 양론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산소의 양을 전부 우리가 산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연료를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하며 연료의 성분 중에 가연 성분인 탄소, 황, 수소 이것이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의 합을 말한다. 자, 이론 산소량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로 하는 경우, 그리고 부피, 체적으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해요. 보는 방법이. 자, 첫 번째 볼게요. 이론산소량인데, 질량으로 하는 겁니다. 무게로. 자, 연료의 무게분의 산소의 무게. 연료의 무게분의 산소의 무게. 자, 그럼 요거 예제로 나온 걸 한번 볼게요. 가연 성분입니다. 탄소, 수소, 황.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는 산소까지도 가연성이 있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산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요구된 것에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한 번씩 볼게요. 자, 이론적 산소양을 5라고 하는데 산소양, 근데 여기다가 조그맣게 동그라미 하나 붙여줍니다. 이게 이론 산소양의 표시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론 공기량, 에어, 이론 공기량의 그 이론적 공기량의 표시는 에어 A 쓰고 여기다 동그라미 써줍니다. 이게 화학 양론적인 이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표시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론 산소양 O2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 O2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연료의 무게분의 산소의 무게. 그죠? 자, 연료의 무게분의 산소의 무게를 해봅시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 탄소 12g이죠. 무게로 하면은 산소 16에다 2개니까 32g이죠. 이거 똑같이 여기서 보기에서 킬로그램이라고 나왔으니까 환산해 볼게요, 여러분. 12kg, 32kg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이 단위 올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12kg, 32kg 탄소에 있을 때, 그리고 수소에 있을 때는 2kg, 16kg, 32, 32. 빼기가, 자, 산소가 있습니다. O2가. 산소가 있는데, 기존에 연료로서 사용을 하는 게, 이런 연료로 사용하는 산소 양하고, 우리가 실제로, 생성되는 산소 양하고, 필요한 산소 양하고 같죠. 이게 그대로 쓰이는 거니까. 연료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32분의 32. 1이에요,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러한 표시로 쓸 수 있습니다. 2.667 탄소,
더하기 8H 더하기 황 빼기 산소. 앞에 개수, 산소는 1이죠? 이만큼의 이론 산소량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모식화한 겁니다. 모식. 이렇게 모식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수치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숫자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숫자로 나오는 거는 뒤에 가서 또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론 산소량을 무게로 했을 경우가 있고 최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이 최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적. S인데 이거 스탠다드 큐빅미터. 스탠다드란 얘기예요. 표준 상태 했을 때. 표준 상태 했을 때 1몰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22.4L죠. 이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화학식을 보고 각 몰에 대한 부피를 우리가 반영을 할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탄소, 수소, 황, 산소가 있습니다. 이때 이론 산소량은 연료 kg분의 O2 필요한 산소량이 부피를 하는 거예요. 최적으로 스탠다드 큐빅미터, 스탠다드 메타 3승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탄소 12g에서 산소 1몰이죠. 1몰은 22.4L죠. 그죠? 자, 요거 미터 3승이랑 킬로그램은 돼 있으니까 곱하기 다 1000을 해볼게요. 12kg 22.4 킬로리터. 이 킬로리터 뭐랑 똑같습니까? 톤 또 뭐랑 똑같습니까? 큐빅미터. 그죠? 그러면 이게 12kg에 22.4 스탠다드 미터 3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썼습니다. 탄소, 수소, 황, 산소. 아까 산소는 킬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32kg은 32kg이었는데 여기서는 연료로서 32kg이 사용됐는데 이게 1몰이니까 22.4. 아까랑 여기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죠?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산소 양을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실제로 산출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의 얼만큼의 양이 완전 연소를 하였을 때 이론 산소 양에 구하여라. 근데 이론 산소 양을 무게 단위로 구할 수 있고요. 부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무게 단위 큐빅미터 최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모식도입니다. 모식도.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 이렇게 산출이 된다.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체 연료에 대해서 연소의 양론식을 항상 알아야겠죠. 이 양론식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CH4 플러스 EO2는 CO2 플러스 EH2O였습니다. 그죠? 자, 이거 뭐야? N. 이게 N이죠. 1하고 4죠. 그럼 여기가 1, 여기 4. 그러면은 1, 2 놔줬죠? 딱딱딱딱. 똑같게 되죠? 그죠? 요 방식을 외우진 않아도 돼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양론식을 구하는 방식이 있더라.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우리가 연소할 때 이론 산소량과 공기량, 무게, 이론적인 산소 무게와 이론 산소량의 부피, 최적을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환경화학이나 이럴 때 했던 유기물이 산화될 때 필요한 유기물이 산화되었다. 그리고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구하시오.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